오늘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만기일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잘 넘긴 것 같은데 시장 내에서는 어땠나요? 장중 동향은 어떻습니까? 옵션 네. 양매수 하신 분들은 힘들었을 거고요. 양매도 세력이 이겼다 이렇게 네. 진단할 수 있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감이 잡힐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0월 30일 날 바닥 찍고 계속 상승 추세였지 않습니까? 직전 고점들 돌파해서.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10월 말부터 상방향 매매한 분들만 매수 에너지가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오히려 10월 달 그 시작 전부터 상방 매수하신 분들은 좀 뭐랄까 사이클을 잘 탔어야 됐다라는 판단합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세밀하게 본 차트인데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상승 에너지를 보시면 미국 시장 변동성 그냥 노이즈니까 무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계속 그 미국 시장은 발목 잡을 수는 있지만 다른 변수, 그러니까 뭐 수급이라든지 또 중국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보면 이 시장은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하고 상승 에너지를 주는 쪽 섹터를 압축하는 지수 쳐다보지 말고 종목장으로 가라라는 그런 화두를 계속 던져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걸 디자인을 하셔야 되냐면 12월 물 동시만기 때까지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건가 할 때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는 선 이 325가 그동안에 계속 저항으로 작동했었습니다. 네. 이게 지지로자고 여기에서 한 20포인트 에너지면 325에 345나 350 아닙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지 앞으로 12월 말 오늘 첫날 시작인데 그 흐름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판단은 간다 쪽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아, 상방으로? 예,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세가 그래도 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선물 옵션 쪽을 봐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ETF의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곰매매하죠. 그거 보면 그게 파생에 연결돼서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시장이 위험해서 나는 그 레버리지 ETF나 뭐 이런 것들 할래 ETF만 네. 그거 파생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요게 이제 그 제가 항상 저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계속 찍어 놓습니다. 요게 네. 왼쪽이 10월 30일 바닥이었을 때 삼성전자 56,000원, SK하이닉스 79,000원, 어저께 종가가 61,000원, 88,000원. 이 두 가지 종목이 전체 코스피 200에 30% 가까이 되는데 에너지 어떻습니까? 56,000원이 61,000원. 네. 79,000원이 88,000원. 상방 에너지가 있네요. 네. 이게 꺾이지 않는 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도. 인덱스, 예. 네. 그리고 또 구성, 이 레버리지는 저는 또 매일매일 종가로 이렇게 선을 거봅니다. 네. 1900건 그 시소 싸움 같죠. 그러면 인버스 고가 레버리지의 중요한 맥점들을 굉장히 체크하는데 이제 인버스는 인버스 곱은 3,800원, 요번에 4,400원에서 고점 찍고 네. 3,500원에서 지지 하나, 붕괴 하나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레버리지는 16,000원을 선을 딱 그어놓고 16,000원에서 한 17,000원이나 18,000원 방향으로 가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인버스와 레버리지의 구성 성분의 포트 비중입니다. 여기 옆에가 레버리지거든요. 네. 요게 F12, 그러니까 이게 12월물 비중이 10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9%, 그다음에 네. 다시 ETF 코덱스 200, 코덱스 200TR.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선물과 E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레버리지도 그다음에 그냥 지수만 따라가는 게 아니군요. 지수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인버스 곱은 여기는 삼성전자 개별 종목 없습니다. 네. 다 마이너스 그 선물로 192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곱 보시면 삼성전자 빠지니까 삼성전자 전체 200에 그 비중만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다 200의 인덱스와 파생과 연관된 합성 상품이고 이 상품에 의해서
뭔가 변동성 롱숏이 전개되니까 패시브 전략은 이 그림으로 보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계속 흔들면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나 롱숏의 알고리즘보다 이제 제가 종목으로 접근하는 건 지금 시장 대비보다 알파 수익률을 초과 수익률 줄 수 있는 섹터나 흐름이 뭔가 네. 지수 연말 연초하면 뭐 배당 투자를 하자느니 뭐 여러 가지 어떤 또 비관을 보면 현금 갖고 가자는 이런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상방향 에너지를 주는 쪽에 집중해서 승부를 걸자.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K 패턴장 내년 4월까지. 오르는 건 오르고 내리는 건 내린다. 예. 그래서 네, 차별화가 심할 것이다. 이런 엄청나게 말씀이신 심할 것 거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어떤 논리까지 가면 이 시장이 2,800, 3,000 가도 반토막 나는 섹터들이 무지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실적단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이 하락의 에너지 속에 지금 속해 있는 것들은 옆에 가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이쪽이 금년을 주도했던 바이오 실적단 안 나오는 것들이 나올 것 같고 내년 3, 4월 달에 실적과 연결돼서 또 감사 보고서라든지 또 실질 검사 나오고 막 이런 노이즈가 막 생겨요. 네. 이거 넘기고 해보시고요. 그 사이에는 이쪽 섹터만 집중을 권해드립니다. 물류, 여행, 카지노, 소비주, 경기 관련, 소재주, 자율자동차, 전장사업 관련주, 인공지능, AI,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결제, 스마트 보안 요런 섹터에 속해서 이미 또 물류나 또 중국 관련 경기 관련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한유와 롯데캠 넘어갔습니다. 또 현대글로벌 넘어갔고요. HMM 요새 난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대 속도가 아직 못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알파 전략을 권하지 전체적인 지수 접근으로 흐름하고 뭐 배당 투자 흐름 전략 이거는 저는 오히려 수익률이 별로 오히려 마이너스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ESG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펀드에 투자를 하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이들 뭐 기업군들이 실제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뭐 펀드는 어떤 걸 뭐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게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ESG라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ESG 펀드나 ESG ETF 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어떤 이슈가 들어올 때 거기에 어떤 종목이 압축돼서 어떤 에너지가 나올까 이런 그림을 그려갖고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핵심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큰 이슈만 보세요. 환경 이슈, 사회 이슈, 지배구조 이슈. 뭐 환경 이슈는 이번에 뭐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나 또 저는 이쪽 섹터에서 이제는 그 농업 그 다음에 내년도에 미세먼지 오히려 이거를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거 그다음에 네. 도시 재생에 또 수처리 관련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있나 찾아보시는 게 낫고요. 사회 이슈에서는 여러분들 이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전세 대란, 전세 대출 네. 급증,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 보험 약관 대출이 굉장히 증가한다. 이런 뉴스를 딱 좀 봐갖고 사회 이슈로 이제 큰일 났네 전세. 근데 이걸 종목으로 하면 은행주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주. 네. 보험주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 동안 전세 대출이라든지 보안 약관 대출이라는 건 이게 불황형 대출이거든요. 네. 이게 자영업자가 이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연동돼서 이제는 저는 내년이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잘못하면 금리 인상 시대로 들어갈 수 벌써요? 예. 예. 지금 뭐 또 저금리 시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준비할 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바이든 정부 때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언제 나오냐 그 이후에 또 코로나가 얼마 정도까지 가냐가 요건 시차를 두겠지만 벌써 그러한 그림이 차별화가 전개된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끌어들이는 하고 실제 조달 금리의 일반 투자자의 그 체감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해갖고 그 은행 예금 금리하고 내가 대출 금리 봐달라고 할 때 금리하고 차이를 한번 실전에서 느껴보시면 이게 뭐지 저금리 시대인가 이런 느낌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벌써 보세요. KB금융 그래프입니다.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아, 계속. 네. 예.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상대적으로 여기는 펀드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상당히 못 갔는데 이제 이게 따라가겠죠. 그다음에 삼성생명은 지금 거버넌스로 가지만 저는 또 이제 금리, 실적, 하나생명도 요새 이제 120원에서 각도가 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작하지 않았나 사회 이슈로 은행, 보험, 금리 인상의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 여기서 성장의 시대와 겹쳐지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좀 코로나라든지 그 정부의 그 GDP 성장률을 유도하기 위한 중국과 또 유럽, 우리나라의 미국의 그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거에 속도에 의해서 결정될 테니까 그거는 또 동태적으로 추적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은 발동 걸린 것 같고요. 성장률로.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도 4월 선거니까 이제 조만간에 뭐 GTX라든지 뭐 신공항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SOC에 관련된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된 종목들을 설정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언급을 해주시면서 거버넌스와 관련된 단어가 나왔는데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주가의 흐름은요? 그러니까 전 이 뉴스를 네. 두 가지 딱 보고 느낀 게 정부의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아요. 산업은행 쪽에서는 대한항공과 합쳐갖고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네. 지금 정부에서 거의 2조 이상의 긴급 자금이 이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아나항공에.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가다 보면 문제가 있을 테니까 이거를 대한항공과 합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에서 이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정부의 방향성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옆에 보면 대한항공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대한항공의 우호 세력으로 했던 델타항공이라든지 또 경방이라든지 그 주변의 그 대한항공의 주요 주주들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걸 찬성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이제는 뭔가 문제를 풀라고 네. 인수자를 자꾸 찾으려고 정 없으니까 대한항공과 합치는 전략을 세워서 이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안에는 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총까지 가고 하면은 만약에 이 시간 내에서는 이제는 호재로 이제 이렇게 보면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치거든요. 네. 저는 실전에서는 이거 급등할 때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고 나와라 이렇게 오늘이요? 오늘보다는 며칠 더 있다가? 앞으로 추이에 왜냐하면 내가 인수자 입장이에요. 네. 반대하거나 그러면 인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주 발행해서 이 구조를 낮추거나 감사하거나 뭐 어떤 방식을 줘야 내가 인수를 하지 그렇죠. 그냥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주 희석화 전략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또 대한항공의 주요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쩍 정할 때 이제는 대한항공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에 그 1년 전부터 싸웠던 남매 그 뭐라 그럴까요? 남매 뭐 조원태 회장과 그 관련된 노이즈는 네. 이제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강성부 펀드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 지우고 이제는 어떤 개념으로 갈 것 같냐면요. 관련된 종목들을 종목별로 세팅해서 주요 주주가 누군가 찾아보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한진칼 주주입니다. 여기가 한진 주주입니다. 여기에 이제 홀딩스라든지 델타항공, 그 다음에 HY, 국민연금, GS쇼핑, 여기서 HY, AK 3호 투자는 이게 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주요 주주들 동향을 추적하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 이 노이즈 때문에 전 맨 처음에는 그 경영권 분쟁일 때는 우선주 갖고 이렇게 급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선주 매매 제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선주는 대한항공 일적 분할해서 조양호 회장님이 6%에서 15% 게임 가면서 네. 저는 이 지배구조 싸움은 일단락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오히려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이거를
오히려 악재로 작동할 수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 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나 아시아그룹은 호재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쪽은 급등하고 이쪽은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대한항공 구주가 2만 원 근처나 깨면 오히려 사는 전략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방. 오히려 이러한 그 경방이 보유한 것들이 그러면 요거를 매각할까 보유할까 여러 가지에서 또 지금 주가가 120 밑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위치에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서 뭐 보유하고는 지분 가치의 변화를 노리는 게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전략이 거버넌스에서 이런 새로운 이슈가 들어왔을 때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그룹도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흐름이 다소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나는 그쪽이 예. 내년도를 주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이제 네. 여러분들 뉴스에 오늘 딱 보면 기아차가 이제 그 기아로 바뀐답니다. 아, 네. 차를 떼고. 네, 차를 네. 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토모빌리티 정의선 회장 체제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 그러면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주가가 높아질 수도 있는 그래요? 환경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의 차이는 일단 너무 많이 나긴 너무 많이 하는데. 나잖아요. 근데 예. 앞으로 에너지를 이쪽에다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단순하게 거버넌스를 보면 정의선 부회장께서 갖고 와야 되는 게 현대모비스나 네. 현대차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한번 제가 현대차보다는 전 기아차를 투자하겠습니다가 네. 단순한 논리로 거버넌스에 정의선 그때는 부회장이셨는데 지분이 있는 단 하나의 이 변수 갖고 그걸 했다면 이제는 이런 오토모빌리티 이런 그림들을 한번 미래 지도를 앞으로 10년 후에 현대차 그룹이 자율자동차, 배달용 로봇, 드론, 이러한 오토모빌리티의 에너지가 어떻게 전개되나 이런 그림들을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그림들이 앞으로 시대를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의 이러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 1조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톱플라이트라는 이 드론 업체 미국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는 기아차 상승 에너지가 현대차보다는 높겠다. 이런 거와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수술형 로봇, 네. 인공지능, AI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나 이걸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현대 글로비스 먼저 갔죠. 그렇죠. 그러면서 쉬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못 가는 이유가 나는 보이지 않게 그거 같고요. 예. 이걸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 52주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각도가 다르죠. 예. 저는 이게 하나의 그 정의선 회장님의 미래 그림의 빅피처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는 실전에서 이용하는 전략을 그래서 에너지가 강하고 그 경영자의 그 생각이 하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연결된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전장 사업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림에 보니까 미래 컴퍼니, 뭐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보이던데 이 종목들을 유망하게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차가 이제 주도할 때 네. 아직 못 간 것들 중에 따라서 살만한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종목들 갖고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전략이 어떻겠나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판단을 해보면서 유망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